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네요. 통합과 온라인 수업.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 이제 우리 지각과 생명체에 탄소라던가 산소 그리고 규소 등등으로 이제 우리 몸이나 우리 지구, 지각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소였고, 이제 생명체는 이제 탄소, 그다음에 지각은 규소가 두 번째로 구성 비율 중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산소, 두 번째로는 탄소나 지각, 규소였다. 이들이 이제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최외각 전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탄소라던가 규소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규소에다가 어떤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반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규소와 어떤 불순물을 섞게 되면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신소재니까. 자, 그래서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고 절연체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근데 반도체는 신기하게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할 수 있게, 혹은 잘 흐를 수 있게, 혹은 이제 아니면 못 흐르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휴대폰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실은 전자기기 모든 것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화합물의 구성, 즉 규소가 대표적이에요. 규소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것을 결합을 시켜서 특이한 성질을 얻게 한 건데, 광 센서, 그리고 LED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플렉스 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회로를 받을 건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전선이 끊어져 있죠. 이 끊어지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터리, 건전지를 이제 꽂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LED, 지금 LED에 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 CDS 광센서라든가 블랙 센서, 그리고 브릿지 다이오드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하면은 이제 플렉스 센서가 아니라 그냥 LED 자체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꼽으면은 이 CDS 광 센서의 성질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꽂으면 이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성질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자면 이 CDS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즉 빛이 세게 커집니다. 즉 빛이 많이 들어오면 더 전류가 잘 흐른다 생각하면 돼요. 플렉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면은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렇게 되고, 브릿지 다이오드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똑같이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리모컨에 건전지 넣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 LED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브릿지 다이오드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잘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나더라. CDS 광센서, 빛을 비추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증가하더라. LED는 이제 전구 같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 LED 자체가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아주 저전력으로 빛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LED를 많이 쓰죠. 보통 이제 전압이 많이 걸어지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실제 순수한 빛이 이제 LED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 아까 얘기했죠. 방향을
맘대로 바꿔준다. 그다음에 구부린 센서, 플렉스 센서. 구부리면 이제 전류가 흘러요. 자 이렇게. 저희 아까 반대로 설명했는데 구부리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못 들어봤을 법한 이제 광 센서랑 플렉스 센서의 이용 사례를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곳에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 센서라는 것이 이제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찌 보면 신호를 주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있음, 없음을 뜻하는 1과 0으로 이제 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광 센서도 빛이 있고 없음 등으로 이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모컨, 뭐 아니면 자동문, 아니면 바코드 같은 것도 이제 다 광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가로등, 뭐 화재 감지기, 뭐 과일 당도 측정기, 태양 전지 등등 뭐 광 센서가 되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세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하나인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광 센서가 되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 그런 기업들에서. 플렉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구부림을 통해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 왜냐하면 구부림이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되게 그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왼쪽 논문을 보면은 모션 감지 기반의 주행 제어, 어떤 자동차 운전 등등 혹은 자동차 컨트롤, 리모컨 등등으로 인해서 등을 통해 이용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플렉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장갑, 이 플렉스 센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갑을 통해서 뭔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뭔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막 완전하게 진행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보면 재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화합물 어떤 것에 뭘 추가해서 만들어진 첨가물이 이런 신기한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자연을 닮은 신소재라는 것도 있어요. 굳이 뭐 안 섞어도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되게 광대하고 뭐 신기하잖아요. 어떤 그런 신기함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독거마리 열매에서 이제 찍찍이가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발바닥이 신기한 친구한테서도 이제 이런 벽을 타는 로봇 그리고 연꽃 모양에서 뭐 이런 물방울을 모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잎 같은 데는 연잎에는 이제 돌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코팅제 세정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코팅제 세정제가 있고요. 그리고 게코도마 뱀의 이제 발바닥에 아까 선모가 있어서 벽을 타고 오르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선생님 그 박쥐 얘기 썼죠. 자동 청소기 같은 거. 아무튼 이런 신소재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토론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